최동석의 사람 보는 눈.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재명과 윤석열의 역량을 비교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 추상화 역량 요소들을 보겠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추상화 중요한 게, 역량. 예. 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창의성과 학습 능력인데요. 네. 창의성이 어떻게 다른지 네.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성취 예측 프레임워크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네.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네, 올라왔습니다. 이제 예.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정치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노무현입니다. 아. 노무현이 오해를 사실상 가장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이 민주 진영 시민들로부터 뭐 전국적으로 오해를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은 뭐 김대중이었죠. 김대중은 그렇죠. 완전 빨갱이로 몰았으니까. 80년대만 해도 뭐 정말 예. 그 김대중처럼 많이 전국적인 오해를 받은 사람은 없죠. 네네. 그래서 대통령이 돼서도 벌벌 떨던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공산주의하고 아무 관련이 없었죠. 네. 참 오늘날 지금 이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다보고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면 이재명이 가장 오해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아주 참 안타까워서 이런 역량 진단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과학적인 성취 예측 모형이라는 프레임워크로 진단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는데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실 발견을 위한 도구적 역량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네. 오늘은 추상화 역량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 추상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어디에다 써야만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거 사실 좀 네.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입니다. 아니, 자기가 어떤 권한을 갖고 이 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지,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을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도구가 뭐야? 내 사고력이잖아. 그렇죠. 사실을 발견하려는 도구적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다 써야만 우리 사회에 공헌하고 나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아는 역량. 그것이 추상화 역량인 거예요. 창의성, 그다음에 학습 능력, 미래지향성이 여기에 속하는 건데 오늘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추상화 역량을 설명할 때 제가 늘 예로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안철수입니다. 안됐습니다. 예. 안철수를 보면 예. 이 추상화 역량이 어떤 건지를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안철수는 10년 전쯤에 정치판에 나오려고 할 때 나는 안철수를 극렬히 비판했어요. 왜냐하면 정치판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 예. 이 사람은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정치에는 재능이 없어요, 이 사람은. 네네. 그런데 정치판에 왜 나왔을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한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 그러면 당시에 젊은이들이 가장 존경하고 닮고 싶은 리더십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평가했었거든. 신문에 다 나왔어. 언론에서 다 그렇게 평가하고. 그러니까 막 환호했다고 사람들이. 근데 나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철수를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지만 그가 하는 행동, 그가 하는 결과물 이런 거를 보면 그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부터 알았기 때문에 나는 안철수를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안철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당시 번역한 책이 있었는데 네. 내가 안철수한테 보내고 직접 추천사를 써달라고 그랬거든. 예. 그리고 내 번역한 책의 뒷표지에 보면 안철수가 추천해준 글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 사람은 예.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데 최적화된 사람이에요. 그 음. 사업을 계속했으면 지금은 큰 돈을 벌었을 거고 훨씬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돼 있을 텐데. 근데 또 이제 다른 쪽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철수 씨가 계속 정치권에 남아 있는 거는 음. 주가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렇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뭐 비록 정치권에서는 실속은 없지만. 정치권에 와가지고 음. 그 여러 사람을 고통을 주고 본인도 불행해지고 이제 네. 그렇죠. 이제 예. 이름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정치판에서. 네. 이 사람은 정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한 정치적인 비전도 없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전략도 마련할 만한 인물이 못 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왜 그걸 모르는지 사람들이 난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추상화 역량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어디다 써야만 효과가 있는지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를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추상화 역량이 타고나는 거죠. 이 사람은 창의성이 있고 학습 능력도 있고 미래지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저기 역량 프로필 비교한 거 그걸 좀 올려주시면 그걸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창의성은 기존의 관행이나 통념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새롭고 유용한 아이디어나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성향을 말하는 건데, 네. 이 창의성은 항상 기존의 관행과 통념을 넘어서요. 그래서 이게 창의성인지 아니면 우리를 골탕 먹이려는 건지 아니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네. 창의성은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욕을 먹는 일이 많아요. 예를 들어보죠. 성남시장 할 때 무상교복, 청년배당, 예. 산후조리원 이런 걸 만들어서 공급했잖아.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또 기본소득 시리즈를 만들었어. 네. 기본금융, 기본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서민들이 고통 없이 불안하지 않게 그냥 이 평화로운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사람이잖아. 이거 기존의 이 패러다임, 기존의 문법으로는 도저히 이런 걸 상상할 수가 없거든. 네. 이거는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이런 거. 네. 그래서 기존의 문법에 있던 사람들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힘당이나 민주당이나 기존 국회의원들 중에 다선 의원들 보면은 이 사람들은 이재명이 제안하는 거나 이재명의 비전이나 정책이나 전략, 전술 이런 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박병석이나 김진표나 이낙연 같은 사람, 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끼리 내가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사쿠라 백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일본 사람이 지은 책에 사쿠라 진다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 저기 누가 번역했더라? 그 번역한 사람이 왜 김영민 PD 저기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정선태 교수. 예. 정선태 교수가 그렇습니다. 정선태 교수님이. 예. 사쿠라 진다는 그 책을 보면 일본인 아주 사상가이자 작가인 사람이 쓴 그 대담집인데 거기에 보면 사쿠라 진다는 게 나와. 사쿠라 진다는 핵심이 뭐냐면 일본 탑 정치인들이 사실을 무시하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만 정책을 개발해서 하거든. 네네. 일본이 지금 지고 있잖아. 예. 일본이 낙엽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이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실에 근거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거든. 예. 그래서 지금 386 세대 의원들 중에 다선 의원들이 많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부 자기가 중진임내하면서 낡은 정신에 빠져 있는 애들이거든. 예. 이런 애들이 이재명을 이해할 수 없어요. 이재명을 얘기할 때 말이죠. 네. 이른바 86세대 정치인들 중에는 우리가 봤을 때 그래도 꽤 의식 있다라고 판단되는 사람인데도 뭐 초등학교 못 나온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게 너무 스스럼 없어요. 사실. 이번 경선에서 보니까
홍영표, 김종민, 임종석, 뭐 우상호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20세기형 인간들이거든. 지금 20세기가 지나서 21세기가 된 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네. 아직 20세기형 그 문법에 그대로 갇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네, 네. 그래서 그 윤석열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인데, 이 사람은 사실 내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검찰총장을 파면시켜도 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잖아요. 네. 저기 박사님, 네. 그 자꾸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나죠. 그래? 예. 왜 그러지? 이거 뭐가 좀 접촉이 되시는 것 같아요. 접촉이 되는 모양인데. 예, 예, 예. 예, 그래. 예. 괜찮아요, 지금?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검찰총장을 파면시켜도 될 정도인데 파면 안 시키고 그대로 끌고 왔잖아요, 지금까지. 네, 네, 네. 그 180석 민주당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180석이나 몰아줬는데 이것들이 배신을 한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배신당한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잖아. 네. 그 이것들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복수심에 불탈 수밖에 없어. 내가 지금 민주당이 이 꼴이 된 거는 바로 그런 사람들, 20세기에 갇혀 있는 사람들, 기존의 문법에서 조금 더 빠져나가지 못한 사람들, 네. 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이낙연이 경선에서 실패한 이유도 개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설사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는다 해도 옳은 일은 옳은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해도 틀린 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를 하지 않고 딴 거를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이게 민주당은 이재명의 창의성을 받아줘야 돼요. 네. 그걸 받아주지 못하니까 지금 이 꼴이 된 거거든. 그걸 가장 못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박병석이라고. 네. 내가 박병석만 보면 너무 답답해, 이 사람은. 너무 낡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너무너무 낡은 사람이야. 예. 그 김진표지? 김진표인가? 예, 맞아. 김진표요. 김진표 똑같은 사람이거든, 이 사람들. 예. 얼마나 높은 관직에서 있었어, 김진표가. 네. 그리고 뭘 했냐고?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윤석열의 창의성을 봅시다. 예. 윤석열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잖아. 네. 이게 빵점이라고. 예. 그러니까 있는 죄를 덮어주면 돈을 벌고 없는 죄를 만들어내면 명성을 얻는 이 잘못된 관행을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얘네들이. 네. 그런 사람이야. 이 사람은 큰일 날 사람이죠. 그래서 잘 알다시피 그 고윤주 본부장이라고 있잖아. 고발사주, 네, 주가 조작, 예, 사람이 이름 줄 본부장, 알았네요. 고윤주 본부장이야. 예. 고윤주 본부장. 이게 윤석열의 본부장이잖아. 네. 고윤주 본부장. 이런 사람이 무슨 창의성이 있으며 예. 무슨 학습 능력이 있으며. 그래서 그다음에 학습 능력을 봅시다. 네. 학습 능력은 반성적 성찰, 반성적 깨달음을 통해서 불확실한 통념을 확고하게 재정의하는 성향이거든. 이재명은 그런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반성적 깨달음이 있어. 과거에 자기가 한 행동을 보고 이게 아니로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다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가 2017년 대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경쟁을 벌였잖아요. 근데 너무 사실 좀 강하게 몰아세워서 그것 때문에 사실 손해를 많이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진심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그 반성과 성찰, 그리고 때로는 이 사과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투명해, 이 사람은. 아주 맑은 사람이야. 네. 왜 그거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맑고 투명하지 않으니까 이 투명성을 내비치는 거를 오해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영재성이 있는 사람이 창의성을 발휘하면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요. 네. 영재성 그 자체도 이해를 못하는 데다가 창의성도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학습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의 학습 능력을 보면은
유연성과 같이 나와요. 항상 학습 능력은. 유연성.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을 무서워하는 이유는 저 사람을 밀어붙이고 외골 쓰기 때문에 한번 당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재명은 유연성이라는 역량 요소가 발휘되고 있어요. 같이. 네. 그래서 학습하면서 그 유연하게 학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혀 겁낼 필요가 없어요. 가서 얘기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 받아들여. 흡수한다고 이 사람. 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영재성을 발휘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뭔가를 이 사회의 공익을 위한 그 산출물을 만들어낸다고. 그렇게 신비한 능력이야 이게. 영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신비한 능력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뭐 일본의 안다다다오라는 건축가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 대학을 안 나왔어요. 건축학과를 나온 사람이 아니야. 네. 그 독학을 해서 건축학 공부해가지고 세계적인 건축가 반열에 올랐어요. 그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도 받고 그랬는데, 안도 다다오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가 뭐냐면 노출 콘크리트예요. 아무도 그 콘크리트를 노출해가지고 건축물을 만들려는 생각을 안 하던 시대에 이 사람은 아주 창의적인 노출 콘크리트 건물들을 만들어서 아주 심플하지만 굉장히 예술성 있는 작품들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죠. 그렇지만 이 노출 콘크리트로 우리나라에도 몇 개 있어요. 제주도 그 섭지코지에 가면은 글라스하우스나 유민 미술관이나 원주에 가도 그 뮤지엄 산 게 그 안도다다오 작품이고요. 가평에 있는 한화 인재경영원, 내가 이걸 다 가봤는데 여기 다 안도 작품이에요. 굉장히 독특하고 예. 아주 실용성도 있어요. 그리고 심플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그 이 창의성을, 예술성을 인정해줘서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독창적이고 창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정치에서도 이렇게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사람, 영재성을 발휘하는 이 사람이 우리 사회에서도 네. 이제 좀 받아들여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 한국의 문명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게 된다. 네. 그러니까 윤석열과 같은 게 구시대적인 사람, 그 윤석열 제가 이제 평가가 너무 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뭐 박할만 하니까 박하겠죠. 뭘 아니 뭐 봐줘야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솔직하게 내가 뒤에서 얘기하겠어요. 이 사람은 예.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골고루 갖춘 사람이거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래지향성으로 넘어갑시다. 미래지향성은 미래에 발생 가능한 문제를 지금 인식해서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네. 미래지향성, 그래서 멀리 보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눈앞에 벌어지는 목전의 이익,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준비해 둔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자기가 권한이 있으면 모든 규제 장치를 다 풀되, 규제 장치 풀되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고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러나 나머지는 여러분이 창의성을 발휘해서 마음껏 하시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거잖아. 네. 그게 얼마나 크겠어 이게. 뭐 마음대로 날아갈 수 있지. 뭘 알아야 풀어주는 것이고요. 잘못 풀어주면 또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지. 이게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할 거예요. 그렇죠. 아마. 예. 내가 미래지향성을 진단할 때 이재명을 높이 평가하게 된 사례가 최근에 청년 가상 자살을 말하다 이런 그 대담 프로가 있었어요. 네.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개발자들이 모여서 젊은이들이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같이 대담하는 프로였는데, 거기서
내가 그 장면을 보고 이재명이 앞에 이제 그 모두 발언을 하는 동안에 내가 이재명이 누구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았어요. 미래지향성이 아주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갖는 우리 인류 문명사적 의미를 이미 다 이해하고 있고 네.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통화금융에서 차지하는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시대적인 역할이 무엇인지를 꿰뚫고 있었다고. 내가 제일 걱정한 분야였거든. 네. 이재명이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웬걸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 최동석 박사님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한 네. 그런 업체에서 또 역할을 하셨던 일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제가 그 스타트업에서 제가 2년간 자문을 했었거든. 네, 그래서 네, 내가 네. 이걸 너무 잘 알아. 네. 그래서 저기 뭐야 유시민이 좀 헛소리를 했잖아. 아 그래요? 유시. 그러니까 예. 이재명은 유시민을 뛰어넘는 사람이야. 예. 이거 유시민을 아주 나 유시민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런 미래지향성과 관련돼서는 그 이재명이 탁월한 그 높은 수준의 역량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에 비해서 이제 그 윤석열은 터무니없죠. 터무니없어요. 이게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아예 없어요. 블록체인이 뭔지나 알까 모르겠어요. 뭐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모르죠. 전혀 모르죠. 예. 이 사람은 그 전두환의 무식함, 뭐 포악함, 이재명의 그 돈에 대한 집착, 이 본부장, 이 고윤주 본부장 사건은 전부 다 돈과 관련된 거잖아요. 아 이명박이죠? 이명박의 돈에 대한 집착. 예. 이명박의 돈에 대한 신앙. 예. 이 사람은 돈을 믿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고윤주 본부장이 바로 돈 문제 아니야, 전부 다. 그렇죠. 예. 왜 돈에 대한 신앙이 이명박 수준에 있어요. 이 윤석열은. 네. 그다음에 박근혜가 가지고 있는 그 무식함, 그 무속인에게 기대하는 그 마음, 예. 이런 게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윤석열은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를 이렇게 다 뭉쳐서 놓은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보여요. 네. 지금까지 윤석열의 행태를 보면.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면 네. 이렇습니다. 이게 터무니없는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패한 친일 독재 세력인데 그렇습니다. 예. 이런 사람이 지지율이 높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나 이것도 불가사의하다고. 이런 현상을 해석하고 설명할 책임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서 네. 내가 이거 오늘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민주당이 문제라는 거예요. 나는 추미애가 장관으로 계속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렇지. 뚝심을 갖고 윤석열의 불법과 비리를 끝까지 사실을 확인해서 징계 처분하고 두 손 두 발 묶어서 찍소리도 못하게 만들어놨을 거라고 확신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추미애가 그렇게 노력하는 과정에 찬물을 끼얹은 사람들이 누구냐? 민주당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당시 이낙연 당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비서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추미애를 쫓아냈잖아. 그렇죠. 예. 이게 눈물 나는 일이라고. 추미애를 홍영표, 김종민도 역할을 했죠. 아니 예. 그런 놈들도 똑같은 놈들이라고. 예. 아, 내가 이거 흥분했네. 내가 이 생각만 하면 정말 너무 안타까워. 이게 잠이 안 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 시대에 한 번 잘못 의사결정을 내리면 이렇게 나라가 아작난다고. 네. 윤석열을 어떻게 그 제1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도록 만들었냔 말이에요. 만들어준 거예요. 그 인간들이. 진짜. 만들어준 거야. 예. 나는 이거 생각하면 정말 이게 잠이 안 온다고. 어떻게 나라를 이따위로 만들었냔 말이지. 네. 나는 민주당 사람들 이거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 아직도 그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허튼 수작을 벌이고 있다니까. 네, 여전히 뭐 후보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미몽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데, 아이고 정말 터무니없는 놈들이야. 예, 터무니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네. 예. 그래서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 이 사쿠라 백작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하는 게 민주당의 앞으로 살 길이다. 예. 그럼 길게 보고 네. 이번에는 이재명을 적극적으로 밀어서 민주당을 살리고 네. 그래서 다시 4기 민주정부를 만들어내도록 해야 된다. 네.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많이 뭐 힘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최동석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